정책적인 이제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인식, 참여,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지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도입하고 시행하는데 좀 더 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서 피해에 대한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들이 향상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친환경으로 탄수중립을 향해 나가고 있는 세계 도시에 대한 소개 아주 감사드리고요. 기후위기 극복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도시 정원, 국가 정원, 마을 정원, 또 도시 농업, 이런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후위기 극복 대응에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서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개발을 통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도시정원이나 녹지를 계속 유지하고 가꾸는 형태가 도시의 열섬화 효과에도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다들 보고가 되고 있고요. 도시에서도 이런 나무나 숲 그리고 정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생물 다양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녹색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문제 해결이나 사회 완화 형태에서는 이런 도시정원이나 이런 계속 녹지를 확대해가는 그리고 도시에서도 콘크리트 건물들만 증가하기보다는 그래도 빈 공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원이나 공원 형태가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식량을 제공하는 그 식량 공급 증가에도 이제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현지에서 여러 가지 식량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면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시숲이나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하는 환경교육이 진행되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그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도시농업이나 도시숲 그리고 정원 이런 것을 계속 잘 구축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도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책적으로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초연결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하이웨이가 연결이 되고 보수철이 건설이 되면서 굉장히 물리적인 실제 물리적으로 도시가 도시 간의 연결이 가까워지면서 2-3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서울이 비대화되는 그런 물리적인 연결도 지금 있고 그 이외에도 또 정보가 도시와 도시 간에 있어서의 초연계 상태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도시들이 또 사라져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게 기후위기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소장님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소장님의 어떤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 간의 연결성 향상은 도시 간의 정보 교류와 자원의 이동이 활발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교류는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공유되던 데이터를 도시 간에 공유함으로써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자원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생산성과 도시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유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던 방식을 거시적 관점으로 확장해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타도시에서 효과적이었던 정책을 다른 도시에서도 도입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간의 연결성이 향상되는 부분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특정 도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상호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이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도시가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될수록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도시 간의 경쟁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쟁 관계로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그럼 다른 도시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시 경쟁이 주는 폐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대응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또는 소멸되는 도시들을 같이 연계해서 가야지만 우리가 험난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기후위기와 도시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실생활 주제들에 대해서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문제, 도시의 연결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좀 겹치면서 해수면 상승,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다루었는데요.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난 첫 번째 1부에서는 실천적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부산 시민이 어떤 식으로 실천적인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첨언해 주면서 오늘 소감과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앞선 얘기에서 나왔듯이 정책적인 이제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인식, 참여,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지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좀 더 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서 피해에 대한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들이 향상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정책으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감시를 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저 같은 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미래파코리아 미래산업경제연구소 박창근 소장님과 함께 기후위기와 도시에 관한 내용으로 실생활 주제, 특히 부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潘 프로페서는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